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요, 이중매매라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은요, 이제 이중매매가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년 터울로 이렇게요. 나오고 있는데, 전에는 그게 자주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2, 3년 터울로 계속 이중매매가 나와요. 아마 그것은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사례형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사례형 문제가 민법 총칙에서 뭐밖에 없냐? 이중매매하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대리에서 대리 있죠? 대리 부분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례형 문제를 내기 위해서 아마 좀 자주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에는 103조가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3년 동안 연속 104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도 103조가 좀 더 유력하긴 하지만 계속 104조가 맞아 3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96권 4번은 그냥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내가 상대방이 있는 손해배상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봐요. 내가요, 갑이 을을요,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두개골이요, 일반이라고는 현저하게 얇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개골이.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특이 체질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사람을 때렸는데 두개골이 그냥 뇌를 뚫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뇌를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폭행이면 상대방은요, 여기에요, 뽕 하고 하나 있잖아요. 남산이 조그만 소남산이 하나 나야 되는데요. 얘가 이게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걸 두들겼다. 그러면 어떡하야 돼요? 그 뇌 손상까지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걸 특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요, 일반적인 것은요, 상대방 폭행했을 때는 머리가 터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두개골이 파열됐다고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죠? 그것을 특별손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이 다, 우리 보통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뭘 해가지고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손해보고, 내가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갔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못 걸어가서, 이런 말 막 우리 협상할 때 보면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걸 손해배상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사람이 이틀 뒤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가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걸 특별손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죠? 이중매매인데 원래는 1억 2천인데 이 사람이 1억 3천에 이 사람이 계약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고는 그때 이행 불능 당시 시가가 얼마였죠? 1억 2천이었죠? 그러면 1억 2천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1억 3천을 책임지려면 1,000을 더 책임지려면 갑이 을이요, 병하고 계약했다고 하는 사실을 갑이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병한테 팔았어야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특별이다 이렇게.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93번요. 당사자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4조 그대로니까요. 2번 증여요.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요. 이것은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기억은요, 부담 없는 증여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죠. 디귿은요, 무상증여죠, 증여.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 지금 94번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자, 95번은요. 우리가 불공정성은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요. 그러니까 기억 봐봐요. 계약 당시는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 동그라미 그 후 두 번째 줄이요. 현저한 국부의 부기정 그 후 그래도 불공정이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 니은은요.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었어. 계약 체결 당시요. 사후에 나중에죠. 급격한 변화로 이렇게 됐죠.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죠. 그 후 사후 안 되죠. 이것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인재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하죠. 그런데 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래서 틀렸어요. 성립 당시를 기준한다. 이행기를 기준한다. 니은은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한다. 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언제를 기준한다? 이행, 맞죠? 계약, 체결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린 지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틀린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건 뭐냐? 이런 봐봐요. 변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재판장에서 재판장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심은 뭐냐? 이런 봐. 그럼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3심 법원이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3심 이거 헌법상이 아니고요. 법원 조직법상의 얘기예요. 알겠죠? 1심 모두 지방법원이고요. 2심은요 고등법원이고요. 3심은요 대법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법원은 광주 고등법원, 뭐 부산 고등법원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이번에 지금 수원 고등법원 하나 더 생긴다고 하죠. 그럼 고등법원 생기면 아주 대단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법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힘이 있어지죠. 재판장, 뭐죠? 고등법원장은요. 여기 이제 대법관인데, 여기 이 1심과 2심을 뭐냐? 이것을 사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법원을 뭐란다? 이것을 상고심, 다른 말로 이걸 말한다? 법률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실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재판장이 얘기하죠. 사건이 쭉 있으면요. 지방법원 끝나고 이제 고등법원 끝나죠.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변론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자, 피고 이제 최후 변론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판결하겠습니다. 언제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걸 사실심 변론 여기죠. 여기 고등법원 여기.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언제다?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96건요. 강제경매죠. 줄거요. 강제경매, 경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96건은요. 우리는 법률행위죠.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강제경매라고 나왔죠. 강제경매.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민사집행법이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디귿. 경리는 디귿이 틀려. 그 다음에 97번 봐봐요.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 97번은 일단 틀렸어. 98번 봐봐. 어떻게 한다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거래상 객관적 가치. 99번도 거래상 객관적 가치 이렇게. 알겠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면 내 것은 다 중요하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지금 봐봐 여기. 이분요. 열심히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건 정말 중요하죠. 왜요? 지금 강의 듣고 지금 시험 얼마 안 나오고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쓸데없는 종이죠. 왜요? 아무 쓸모없는 거 예부인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쓸모없는 종이죠. 왜? 아니 종이가 깨끗해야지 쓸모 있는 거지. 낙서 엄청 해놨는데 그건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주관적이죠. 나한테는 아주 돈으로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다 누가 커피 쏟았다. 걔는 죽었어. 알겠죠? 그렇잖아요. 주관적 가치죠. 주관적 가치. 그래서 주관적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로 따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97번 보면 시가와 차익이나 시가의 배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거래계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가치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00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OX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1번은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국부와 반대국반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고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을 해야죠. 이용. 그래서 여기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그러면 안 되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돼. 존재하지 않으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자요, 주관적 요건은요 102번 공박이라고 하면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을 포함한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102번 틀렸어. 기억은요 공박은 정신적, 신체적 포함한다. 시험 지금 많이 나왔죠. 니은 폭력에서 폭력이가 뭐죠? 폭력이가 뭐예요? 104조. 궁박은 경제적이 한한다. 틀렸죠? 니은은 틀렸다. 자, 103조 무경험은 봐봐. 이러면 경험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영역이에요? 특정 영역이에요? 일반적, 특정 영역이라고 뭐예요? 전문가 영역을 특정 영역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 일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104조 공박, 경솔, 무경험어 어떻게 일부만 엄청나게 시험 나왔죠. 일부만 알겠죠. 갖춰줘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105는요 급부와 반대급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 측의 사정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그 다음에 기억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그 다음에 106번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공박은 누구? 본인. 이것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기억은요 기억부터 쭉 봐봐. 다 엉뚱한 말 다 써져 있죠. 기억 공박과 경솔은 본인. OX X 무경험과 공박은 대리인. 된다 안 된다. 디귿 경솔은 본인. 틀렸죠. 리을 공박은 대리인.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 봐봐. 미음 무경험은 대리인. 그것만 맞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암기해야 되겠죠. 뭘 암기하면 돼? 공박은 본이다. 그럼 하나만 하면 돼. 공박은 본이다. 나머지는 대리인이다. 공박은 본인. 그 하나만 암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다 보면 다 엉뚱한 말이 다 지금 공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07은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죠. 공박, 경솔, 무경험은 주관적 요건이죠. 이러면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죠. 된다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해서 틀린 것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러겠어요? 현저히 불균형하니까 당연히 공박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107번은 맞고 108번이 틀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해봐. 두 가지를 합하면 한 문제잖아. 지문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108번은 틀렸는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9번을 봐봐. 109번 우리가요 103조하고 104조를 봐요. 우리가 무용이 추인이 있죠. 추인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추인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추인이 되는 건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이렇게, 의사무능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추인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103조, 그 다음에 104조,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이요. 그 다음에 무용이 전환이 되는 거 뭐죠? 전환이 되는 것마다 104조 이렇게 104조 모형이 전환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103조하고 104조는 무용이 추인이 안 되죠. 알겠죠? 104조는 전환이 인정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환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이 적용될 수 있다 알겠죠? 109번 틀렸어요. 110조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맞는 말이죠. 9번 기억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럴싸하죠. 104조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억은 틀렸죠. 니은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됐죠?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4조는요,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111번은요, 대물 변제 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뭐다? 선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112번은요, 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하여 어총계 총의 결의죠. 어총계를 뭐라 한다? 총유라고 하죠. 총유. 어총계 총의 결의죠. 현저하게 불공정하죠. 폭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죠? 작년 우리 시험 나왔죠? 113번이요. 매매계약이 불공정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줄고 부제소 합의도 뭐가 된다? 무효, 부제소 합의. 우리는 시험에 그때 부제소 합의는 아마 유효 이렇게만 나왔을 거예요. 부제소 합의는 무효. 자, 11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 자, 여기 항상 이게 딱 두 가지 나누라고. 두 가지 봐봐. 여기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고,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몇 조 있다? 104조, 그 다음에 107조, 그 다음에 108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하려는 자 109조, 110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104, 107, 108.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몇 100번은 얘기했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기억은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이를이 뭐예요? 이를 뭐야? 이를? 이빨 갈아요? 알죠? 이를 뭐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주장한다는 말은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디귿은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경솔 등의 여부는 미수인이 틀렸죠. 불균형 줄거 봐. 불균형. 그것을 객관적이죠. 경솔 동그라미 해봐. 주관적이죠. 불균형은 객관적, 경솔은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모두 다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둘 다 증명을 해. 둘 다. 알겠죠? 자, 115번 봐봐요. 갑은 대리인 을을 통해서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병은 이를 다시 정에게 전매했다. 그런데 갑과 병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죠. 어떤 무효다? 절대적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게 절대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절대적이란 말의 뜻이 뭐야? 그 말은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추인이 안 되고 전환은 되고, 이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추인은 안 된다, 전환은 된다. 1번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다? 매매계약 체결한 당시. 정확하죠? 법률 행위 시. 2번, 병에게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줄고,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폭리의사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 정확하게 나와있죠? 4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무효. 절대적이다. 선의의 정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틀렸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후 갑이 추인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6번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알죠?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해. 전부 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불공정 104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을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줄고 의사해석이죠. 이런 의사해석이 뭐죠?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표시는 어디서 나오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란 말이나 의사해석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시험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해석 봐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결국 의사해석이다.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틀려요? 117이 틀리죠? 법률행위 해석과 무관하다, 무관한 징하시오, 유관하다. 자, 118번 봐봐요. 이건 여러분 좀 알아야 되죠? 이런 봐. 그럼요, 자금 출연자. 여러분, 출연자가 남편이에요? 출연자가 남편이에요? 남편, 출연자가. 자, 두 번째는요, 예금 명의자요? 예금 명의자가요? 의리예요? 그럼 이 예금 명의자를 봤더니 이 사람한테 실명 확인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실명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실명계획이 안 되죠. 남편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 통장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금주가 누구다? 예금주가 누구다? 아내가 된다. 아내.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주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예금 명의자. 여기서 와이프죠?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남편이죠? 예금 계약을 체결했죠? 예금 계약의 반환 청구권자. 다른 말로 반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은 예금주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것은 자금 출연자. 땡. 누구다? 예금 명의자. 와이프다 이 말이죠. 118번 틀렸죠? 119. 매매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이 해석한 대로 따른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법원의 법률 해석권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이퀄 법원은 매도인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원은 매도인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119. 매매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했죠? 120. 사실은 관습이죠? 그럼 사실은 관습 봐봐.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부터요. 자, 쓰지는 마요. 쓰지 말고 이렇게 보기만 해.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이 우리 법에 한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죠? 관습법. 관습법이 한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지? 5조. 관습상 법정이 자꾸 나오죠. 또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가 뭐라 나오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거기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뭐가 있죠? 방금 얘기한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4가지.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4개죠?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관습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니까 우리가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법정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성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법이니까 누가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법이니까 법관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관습이죠? 사실이죠. 이것은요 당사자가 증명. 당사자가 내가 알겠죠?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여기서 관습을 모를 때 관습을 저 사람이 관습을 몰라. 그런데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요? 법관이 관습을 몰라. 그러면 당사자가 증명해야죠. 여기서는 경험칙이야. 경험 법칙이에요. 경험 법칙은 법이잖아요. 법칙에 여기서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증명하죠. 사실은요,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데 그 사실이 경험 법칙이다. 그럼 경험 법칙이 뭐예요? 물은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걸 경험 법칙이라고 하죠. 알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법에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이런데 우리는 관습법은요, 아까 방금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이 또 사용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률의 해석 기준이요. 그리고 법률의 해석 기준을 보면 뭐가 있어요? 해석 기준 뭐가 있어? 목, 사, 임, 신이 있죠? 목사, 임신. 기억나죠? 이건요, 목적,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 법규.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요. 여기 보면 목적이죠, 목적. 목적이란 게 뭐예요? 여기 생각돼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이 말에 기도한다 말은 프레이어가 아니고
두 사람이 원하는 이 말이에요. 원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다?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 그러면 이게 어떤 뭐예요? 여기서든 의사가 뭐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의사가 딱 맞아.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법관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법관이 끼어들어가지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A는 여기라고 하고 B는 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법관이 이제 개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요, 우리가 가장 이제 하는 것은 사실 관습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민법으로, 법으로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신의성실 원칙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조리라고 그래, 조리. 신의성실 원칙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조리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조리가 뭐죠, 조리? 조리 뭐냐면 사물의 본성이다. 사물의 그 쓸데없는 소리고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사물의 본성이 뭐예요? 사물의 본성. 신의성실 원칙이 뭐냐? 그래서 조리라고 돼 있어. 조리는 사물의 본성으로 쓰이게 돼 있어. 말이에요, 방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사물의 본성이라는 것은 상식, 일반 상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일반 상식. 그러니까 법관이 법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객관, 평균인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그 평균인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그 시대를 지금 현 시대, 2019년 현재를 통과하고 있는 뭐가 있어? 상식이잖아요, 상식. 알겠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신의성실 원칙 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사실은 관심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해석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실인 관습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인 관습이 결국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뭐가 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치한 대로 가면 되죠. 일치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이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이것을 목사, 임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요.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맞죠? 기억.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 명확. 관습이 기준이 된다. OX, X, 의사가 명확 줄고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 일치한 의사대로 해석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된다. 틀렸죠? 기억? 니은 사실은 가서 또 법률 해석 기준이 목사 임신, 디귿 법원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맞죠? 그렇죠. 예외적으로요. 자, 그럼 자연적 해석 봐봐. 자연적 해석 거기다가 의사주의. 자, 121번요.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줄고 행위자는 뭐란다?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죠? 그러면 일치한 의사대로.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121은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똑같네.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한 의사대로. 그러니까 121번은 길고 120번은 짧게 써놨죠. 알겠죠? 둘 다 똑같은데 간평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123번은요. 오표시 뭐예요? 오표시가 뭐예요?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왜요? 왜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안 되죠? 의사대로 해석하니까. 의사대로. 의사주의를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써요. 자연적에 따른 것이다. 옆에다 써. 옆에다 뭐라 쓰냐? 재단, 법인, 설립행위 등. 재단, 법인, 설립행위 등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이 돼. 재단, 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이 돼. 자, 124번요.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체결했어.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놈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상대방은요, 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요, 갑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자기는 누구한테 지금 등기를 해주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본인과 상대방.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틀렸죠. 알겠죠? 그 다음에 125번은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만 고해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봐봐. 문구에만 고해받을 것은 아니죠. 당사자가 부여한 표시행위에 부여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심의 효과? 내심의 효과는 의사잖아요. 표시행위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해석하려면 이렇게 하죠. 봐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이 말을, 수학 공식이잖아요. 봐봐.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을 해석한다는 말이 이미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오케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야. 항상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해석을 할 때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 해석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표시죠.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여기는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그럼 표시주의는요, 누구 입장에서? 표시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요?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요,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다? 효과의사. 다른 말로 지인이 효과의사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항상 이게 항상 한 세트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표시행위라고 돼 있고, 여기다 또 뭐라고 써놨어? 의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든지, 내심의 효과 의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한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두 개를 섞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됐죠? 문구에만 고해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의 효과사 아니죠. 표시행위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이외와 뒤에가 내심의 의심의 의사로 되어 있죠. 당사자가 추구하는 내심의 효과사라든가, 뭐 당사자가 원하는 진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야지. 무슨지 알겠죠? 왜? 뒤가 지금 무슨 말이니까? 내심의 의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표시행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26번은요. 의사표시 해석은 이 말을 봐봐. 해석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행위에 바로 밑에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알겠죠? 그래서 문구에만 고해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지인을 탐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알죠?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126번. 127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 쌍방 모두 줄고 쌍방 모두,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는 토지가 Y잖아요. 그럼 결국 합의한 토지는 뭐라는 거예요? X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전에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잘못 기재했죠? 실제로 합의된 토지, 그건 내가 쓴 거야, X라고. 합의된 토지에 대해서 합의된 토지가 매매의 뭐가 된다? 목적물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이렇게. 128번은요.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했죠. 특정 토지 써. 거기다가 X라고 써. 특정 토지를 X라고 쓰라고. 합의했으나 지번의 표시에 대해서 착오로 계약서에 토지를 다른 토지 Y라고 써. 그러면 지금 특정 토지가 합의가 됐죠. 잘못해서 Y 토지로 했죠. 그러면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가 뭐예요? Y죠. Y 토지가 아니라고. 자, 129번 계약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보유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자, 의사표시는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닌 내심의 효과 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틀렸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르야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닌 그게 아니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 즉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억 틀렸죠? 니은요 의사 모른대. 그럼 지구상에 의사하고요 표시하고 둘만 살아요? 의사 모른대. 그럼 뭘로 해결한다? 표시로 해서 표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알겠죠?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맞죠? 3번 비전형의 혼합계약을 해석하죠? 그럼 봐봐 여기 우리 이제 봐요. 우리 채권법에요. 채권법에는 15개의 계약이 나와 있어. 첫 번째 증여계약, 매매계약, 사용대차, 소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계약, 조합계약, 고용계약 뭐 이렇게 아무튼 해가지고 여행계약에서 15개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 있죠? 그 계약을 뭐란다?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전형계약을 뭐란다? 유명,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반대가 뭐죠? 비전형. 비전형은 여러분 학원에 강의했죠? 여러분요? 학원에 여러분 등록했죠?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수강계약이라고 하죠. 우리 수강계약은 우리 민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것을 비전형 다른 말로 뭐한다? is 없을 묻자. 이름 무명이라는 것은 명이란 말은 뭐냐?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무명계약이라고 그래요. 무명계약 이렇게. 그래서 비전형의 혼합이라고 돼 있죠. 혼합. 혼합은 뭐냐면 이것저것이 두 개 섞인 것을 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 가끔 보면요. 학원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공무원 학원 보면요. 여기 청소 있죠. 학원 청소 어떤 학생 뒤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촬영. 그럼 촬영이 뭐예요? 고용계약이죠. 촬영하면서 그걸 대꾸로 해서 강의를요 공짜로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강의를요, 수강을요. 그러니까 촬영도 하면서 강의도 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짬뽕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보면 뭐를 하죠? 너 이거 이걸 해주면 위임계약이죠. 야 이것 좀 해줘. 너 일 해주면 내가 너 땅 공짜로 쓰게끔 해줄게. 그럼 뭐죠? 사용대차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 짬뽕돼 있죠. 이걸 우리 말한다? 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계약이란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비전형의 혼합은 여러분 헷갈리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비전형의 혼합인데 그럼 헷갈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마. 그것은 그냥 비전형의 혼합에 할 때 계약을 해석할 때는 이 말이죠. 아무 말에서 무슨 행위다? 무슨 주의다? 표시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해석한다. 알겠죠? 130번요. 갑이 을을 행사를 해요. 갑이요. 갑이 을의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A가요. 우리 봐요.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들 이름이요. 엉뚱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그 교육청에 등록을 하는데요. 나는 A라고 선생님 이름을 알고 계속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제출할 때는요. 엉뚱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이거 누구래? 이렇게 하면 누구래? 그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 왜 그러겠죠? 뭐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처음에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 학원계에 들어왔을 때는 강의를 너무 못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아, 그 사람 인식이. 아, 그 사람 강의 깡이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아, 지금은 학생들이 잘한다는데. 그 전에 거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은 그 전에 인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 사람 꽝이래. 그럼 그냥 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꾼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죠. 갑이 을을 행세를 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갑인데 자기가 마치 누구 있냐? 을인 것이냐 행세했다 이 말이죠. 을 명의로 병과 계약을 했죠. 계약을 체결한 후 병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병이 갑을요 누구로 알고 있다? 매수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병이요 누구를요? 갑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나 저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하고다 명의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병하고 갑이 계약의 당사자다. 왜? 상대방 병이 갑을 당사자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슨지 의사주의. 알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갑과 병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113번, 130번은요.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는 당사자, 보충 동그라며 그것은 써요. 법관, 이퀄 제3자의 입장. 우리가 뭔가를 보충하는 것은 법관,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다 이렇게. 객관적 왜요? 그러면요 갑의 입장에서 그러면 주관적이겠지만 법관이니까 제3자 입장이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가지고 한다. 맞는 말이죠. 132번은 그냥 참고만 해. 참고 보지는 마.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죠. 봐봐요. 우리가 이런 혹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뭐 합의 같은 거 할 때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저쪽 합의하죠. 합의할 때 뭐라고 합의하죠? 우리 민형사상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 안 해?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눈이 볼 거니까 뭐라고 하냐, 저 병원에서 뭐라면 이것은 실핏줄이 좀 터졌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형사상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하고 1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시신경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우리는 호유장애라고 하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데 100만 원으로?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호유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법관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후발 손해에서 포기한 것을 해석한다. 틀렸어. 모든 후발 손해 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133번은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의 Y 토지로 표시했다. 어떻게 표시했다? 갑 토지의 Y 토지. 실제로 무슨 토지다? X 토지. 맨 끝에 약정을 한다. 의사일치. 그래서 계약 성립이죠. X 토지로.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착각 동그라미 취소 X. 여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 Y 토지로 표시 무효. 그 후 갑은 Y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 명의로 이전 넣기 무효. 자,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갑하고 병사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유효. X 토지에 대해 유효. Y 토지가 아니고. 알겠죠? 2번 Y 토지 등기는 무효.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은요.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1번에서 X 토지에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단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해지하는 후발적이잖아요. 그런데 Y 토지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6번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하지 못하다. 당연하죠. 7번 갑은 Y 토지에 대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 을은 갑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을은 갑에게 X 토지 등기 청구함으로 을은 갑에게 X 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 책임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자, 9번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말소를 Y 토지 청구할 수 있다. 있어. 갑은 누구라미? 갑은 Y 토지 소유자. 갑은 맨 끝에 Y 토지 소유자. 옆줄 긋고 Y 토지 소유자 옆줄 긋고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 그 정도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그냥 진정 명의 회복 청구 거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